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나 쉽게 지나치기 쉬운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6세 이정순 할머니.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며 아들 하나 키워낸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서랍 깊숙한 곳에는 50년 전 포기한 꿈이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꿈을 접어야 할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현실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과연 그 꿈들은 정말 사라지는 것일까요? 이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꿈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스며드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녁 6시, 시장의 마지막 손님이 발걸음을 돌리고 나자 이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어 지금에야 끝이 납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제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의 인사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평생을 함께한 이 시장 사람들에게 그녀는 언제나 묵묵한 정순 할머니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 어귀의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구부정한 어깨를 비춥니다. 손에 든 낡은 보따리에는 오늘 하루 번 돈이 들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를 버텨낸 증거입니다. 작은 단칸방에 도착한 정수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벽 한쪽에는 아들 민호와 손녀 소윤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의 민호, 그리고 화가가 되고 싶다며 환하게 웃고 있는 소윤이의 모습이 담겨 있지요. 정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먼지가 소복이 쌓인 스케치북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표지는 낡아서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손길은 그 어떤 보물을 만지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50여 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연필로 그려진 들꽃 한 송이, 크레파스로 칠해진 노을 풍경,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선들이 종이 위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린 정순에게 그림은 전부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마당 한쪽에 앉아 꽃과 나무를 그렸고 비 오는 날이면 방 안에서 상상 속 풍경을 종이에 담았습니다. 정순이는 화가가 될 제목이야. 친구들도 그녀의 그림을 보러 몰려들었지요. 그때만 해도 정수는 정말 화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보다 빨랐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은 16살 정순을 학교에서 공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20살에는 시장 좌판에 앉게 했지요. 연필과 스케치북 대신 그녀의 손에는 떡을 빚는 밀가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못 이뤘지만 내 아들만큼은 나처럼 꿈을 포기하며 살지 않게 하겠다. 정수는 스케치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이 의식은 그녀만의 작은 위로였습니다. 벽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정순의 꿈속에는 분명 어린 시절의 그림들이 다시 살아나겠지요.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렀습니다. 정순의 삶은 오직 한 사람, 아들 민호를 위한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준비하고 5시면 어김없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퍼붓는 날에도 시장 바닥에 앉았습니다. 천막 사이로 빗물이 떨어져 좌판을 적셨지만 정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님 하나라도 더 받아야 민호의 학용품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정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구멍 뚫린 우산 아래서 어깨가 젖어도 무릎이 시려도 참았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민호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겨울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손이 갈라져 피가 날 때까지 찬물에 떡을 씻었습니다. 장갑을 끼면 일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발가락이 시려 감각이 없어져도 정수는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건네주는 따뜻한 호빵도 집에 가져가 민호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은 찬밥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해도 민호의 교복만큼은 남들보다 깨끗했습니다. 밤늦게 손빨래해서 다림질까지 정성스럽게 해주었거든요. 매일 밤 잠자리에서 정순이 되뇌는 말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반드시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때로는 미안한 듯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자신 때문에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신문 배달이라도 하겠다고 할 때면 정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강해졌습니다. 민호는 공부만 하면 된다고 엄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이 대단하다고 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중학생이 되자 학원비가 더 필요했습니다. 정수는 새벽 일을 1시간 더 당겼습니다. 3시에 일어나 떡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그림을 그리며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림은 취미로 하는 것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랍 속 스케치북을 꺼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들만큼은 자신처럼 꿈만 꾸다가 끝나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민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어느 날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무엇이 되고 싶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꿈은 아들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그날 정수는 세상을 다 얻은 듯 울었습니다. 민호가 그녀를 꼭 안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품에서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고, 자신의 꿈은 민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4년 후 졸업식 날, 허름한 외투를 입고 참석한 정순에게 민호는 짧은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수십 년 고생을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몰랐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성공한 아들이 점점 멀어져 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호는 직장인이 되었고 결혼해서 소윤이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서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를 제외하고는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민호는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몸은 괜찮은지,
시장 일은 힘들지 않은지 묻는 정도였습니다. 정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다고, 별일 없다고 말했습니다. 76세가 된 정순의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졌고 저녁이면 온몸이 쑤시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손님들도 줄어들고 수입도 예전만 못했지만 그곳이 그녀가 살아온 터전이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힘들다며 장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정순만 혼자 남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도 인제 그만 쉬는 게 어떠냐고, 아들이 잘 살고 있으니 기대도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정수는 몰래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50년 전 그녀가 그렸던 그림들을 바라보며 사라졌던 그리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가끔은 연필을 잡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녀 소윤이는 그나마 희망이었습니다. 14세가 된 소윤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순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소윤도 자신처럼 꿈을 포기하게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민호는 소유의 그림에 대해 시큰둥했습니다. 그림보다는 공부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며 예술은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민호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말들이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이뤘는지 되돌아봤습니다. 아들은 성공했습니다. 대학을 나와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정순의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공허했습니다. 아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자신의 꿈은 영영 묻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손녀 소윤이었습니다. 소윤도 자신과 민호처럼 꿈을 포기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림에 대한 열정이 현실 앞에서 꺾일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서랍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연필을 손에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그어봤습니다. 선은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50년 전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날 밤 정수는 잠들기 전에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소윤만큼은 자신과 다른 길을 걷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민호를 설득할 수도 없고 소윤에게 직접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뜻밖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시장에서 어린 시절 친구 말순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수십 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말순은 반가워하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순이 옛날에 그림을 참 잘 그렸다고, 아직도 그리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정순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정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쓸쓸히 웃기만 했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내쉬며 아쉬워했습니다. 정순의 꿈이 아깝다고, 정말 화가가 돼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정순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정순은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연필을 다시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종이 위를 맴돌며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두근거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서툴렀지만 한 송이 꽃을 그려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혔던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녀 소윤이가 숙제하러 할머니 방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그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순이 책상에 올려둔 채 깜빡했던 것이었습니다. 소윤은 스케치북을 펼쳐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린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 잘 그렸다며 감탄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잘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가 되고 싶은 자신에게 할머니가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에 정순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소유는 곧장 아버지 민호에게 달려가 이 놀라운 발견을 알렸습니다. 할머니가 옛날에 화가가 되고 싶어 했다고, 그림도 엄청 잘 그리는데 왜 안 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45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어머니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왜 자신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걸 말해서 무엇하겠냐고, 자신이 못 이룬 것은 아들이 대신 이뤄주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머니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이토록 컸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희생 위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소윤과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잡은 붓이었지만 마치 어제 그린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소윤은 할머니의 가르침에 집중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는 색칠 방법과 선 그리는 법을 열심히 익혔습니다. 정수는 그런 소윤을 보며 어린 시절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민호도 변화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예술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정만을 추구했던 자신의 가치관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어머니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어머니가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아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소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꿈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꿈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손녀를 통해서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학교 미술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소윤을 응원했습니다. 3대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저녁 시간이 생겼습니다. 정순과 소윤, 그리고 민호까지 함께 앉아 각자의 작품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구나. 자신의 꿈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라고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소윤의 미술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유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출품작의 제목은 할머니의 꿈이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시장 좌판에 앉아 장사하는 한 여인과 그 뒤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무지개 같은 색색의 붓이 춤추고 있었고 여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소윤이 자신의 마음을 이토록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시상식 당일 정순과 민호는 함께 행사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나란히 걷는 길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작품이 벽면 가득 전시되어 있었고 부모들은 자녀의 그림을 찾아다니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수는 소윤의 그림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림 속 여인의 모습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주름진 손과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도 옆에서 묵묵히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비로소 어머니의 삶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의 마음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꿈을 말입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명씩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장려상, 우수상이 차례로 발표되었지만 소윤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조금 아쉬웠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을 받는 것보다 소윤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상 발표에서 소윤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소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에서 정순과 민호는 손뼉을 쳤습니다. 정순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윤은 마이크를 잡고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자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꿈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 앞 모든 사람이 손뼉을 쳤습니다. 정수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꿈이 인정받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가족 셋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윤은 트로피를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정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소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트로피를 스케치북 옆에 놓았습니다. 50년 전 포기했던 꿈이 이런 형태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다고, 오히려 자신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성공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 있는 인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정순의 삶에는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소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늘어났고 민호도 자주 찾아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수는 때때로 시장에서 만난 손님들에게 손녀가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손녀가 할머니에게 배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소윤이 그림을 그리는 최근 사진을 놓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긴 겨울을 견뎌야 하지만 결국 다시 꽃 피운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살아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수는 스케치북을 펼치고 연필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소윤과 함께 그릴 새로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꿈이 아닌 현재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50년 전 포기했던 꿈이 손녀 소윤이를 통해 다시 꽃 피우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긴 겨울을 견뎌야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디선가 잠들어 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거예요.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 혹은 멀리 계시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일상에서 따뜻한 위로와 희망으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